안녕하세요. 통합과학 박혜원입니다. 전에 전시에 예고했던 대로 우리 지금부터 원격 수업 동안에 3단원, 4단원의 환경과 에너지의 2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중 3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에 대해서 지금부터 수업할 텐데요. 다들 교과서 페이지 290쪽, 교과서 가져가셨죠? 페이지 290쪽을 펴주세요.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원은 시험에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원격으로 진행되는 동안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조금 노력해서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페이지 290쪽 준비가 되었으면 넘어갈게요.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는 태양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태양 앞에서도 배웠지만 태양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가 학습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핵융합 반응할 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생성된다 라는 내용을 학습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어 사용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태양에너지 전환을 그림말로 표현하지 29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요거는 우리 모든 별로 일상생활에 태양에너지가 전환되는 사례 4개를 찾아보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 태양 에너지가 일단은 태양 전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태양 전지. 그래서 태양 전지는 태양광을 직접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고,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화석연료? 화석연료는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애들이 화석연료라고 하는데, 이 화석연료는 생물체가 죽었을 때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형태가 저는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이 연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를 들면은 강수 현상, 비, 눈 이런 거 다 태양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생성하는 거 다 태양 에너지의 전환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 그냥 알고 넘어가실게요.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수소 핵융합 반응 29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다 여러분은 책을 펴고 있고 전 선생님 PPT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선생님 밑줄 치라는 거 잘 따라서 치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교과서, 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지각 변동의 원인이 되는 지구 내부 에너지와 핵 발전에서 사용되는 우라늄의 핵 에너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태양에서 나온다. 태양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태양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지구 내부 에너지, 멘틀과 핵의 열 또는 방사성 동용소의 붕괴 열, 이런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고, 지금 말했듯이 우라늄이 붕괴될 때, 이거 방사능이 붕괴될 때 나오는 에너지, 이것도 지구 내부 에너지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빼고 나서는, 그러니까 얘를 포함해도 태양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자연 변화를 일으키면서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에너지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의 근원이다라고 태양 에너지를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대부분의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죠. 오랜만에 원격으로 수업하려고 할 때 정신이 없네요. 네, 태양 에너지. 대부분이 태양 에너지고, 이 대부분의 태양 에너지, 그러니까 이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의 에너지의 근원이다. 앞에서도 배웠겠지만 지구뿐 아니라 모든 행성과 태양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현상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태양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은 내부에 제일 안쪽에 수소, 그 겉에 쪽에 헬륨, 이런 구조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태양의 내부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태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심부의 온도가 약
1500만 켈빈 정도로 상당히 고온이죠. 1000만 켈빈 이상이 되게 되면 원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온도가 높다 보니까 원래 원자 형태는 양성자가 있으면 그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죠. 양성자 또는 뭐 여기 보면 중성자도 포함하고 있으면 이걸 원자 핵이라고 하는데 그 주위를 전자들이 돌다가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 얘네가 분리가 돼. 서로 다 따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플라즈마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초고온에서 얘네는 플라즈마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온도에서 플라즈마 밑줄 쳐주시면 돼요. 플라즈마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요. 태양의 중심부는 약 1500만 켈빈 찾았어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약 1500만 켈빈 태양의 중심부. 그 다음 그 밑에 플라즈마 플라즈마 똑같아요. 플라즈마 라고 써있는데 얘 밑줄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온도에서는 원자 핵하고 원자가 분리된 원자 핵하고 원자가 아니라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된 오랜만에 쓰니까 이 익숙하지 않은 점 이해해 주세요. 원자 핵하고 전자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분리된 형태의 플라즈마 형태로 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즈마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애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핵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들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핵융합을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되게 되면 수소는 원자 핵이 양성자가 하나인데 헬륨은 원자 핵이 양성자가 두 개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만들어내게 돼서 그거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의 구조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헬륨 원자는요, 보통의 상태에서 양성자가 두 개고요, 전자가 두 개고요, 그 주위를 전자가 두 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수소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쓸 때 수소 H라고 쓰고요, 아래다가 양성자 수를 쓰죠. 얘가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예요. 그리고 얘는 원자 번호인데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랑 같은 1이고 수소는 보통의 상태에서 중성자는 없어서 여기 1 원자량이거든요. 위에 얘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한 값에 해당해요. 근데 양성자랑 중성자는 보통 거의 무게가 비슷해서, 그러니까 똑같진 않아도 거의 비슷해서 그냥 1이라고 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가 1번, 양성자가 하나고 중성자가 없으니까 1번 이렇게 됐을 때 헬륨 같은 경우에는 헬륨 He2인데 양성자 수를 밑에다 써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양성자가 두 개니까 2예요. 그래서 이 양성자 수가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죠. 근데 이 양성자가 보통의 상태에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 있어서 4, 원자량이 4인 헬륨 2, 4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주위를 전자가 두 개가 돌고 있다. 근데 이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응하면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밑줄 어디 치시냐면요. 그림 위로 하나, 둘, 두 번째 줄. 원자핵 4개가 뭉쳐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돼.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쓰시냐면요. 수소 원자핵 4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뭉쳐서 뭐가 되냐면 헬륨 원자핵이 되고 그때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의 과정이에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면서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 부분을 좀 그림으로 자세히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을 살펴볼게요. 291쪽 아래 그림이거든요. 이 글씨로 보는 것보다 그림을 보는 게 빠르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가 두 개가 있죠. 네. 수소 아까 그림으로 나타났는데 수소라는 건 이렇게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하나가 있고
중성자래, 미안해. 전자가 있고 중성자가 없는 형태를 보통의 수소라고 해요. 1, 1. 이렇게 된 수소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이때 수소 2개가 충돌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초고온에서 1500만 켈빈인 상태에서 수소 2개가 충돌을 하면요. 여기 이렇게 빠져나온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양전자라고 써놨는데, 양전자는 전자만큼의 질량을 가지는데 플러스 양이온의 그 전기적인 성질은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양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가 부딪히면 어쨌든 수소의 양성자 하나랑 이 중성자 하나,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는 중성자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양전자가 튀어나오고, 이 양전자의 질량은 전자만큼 무시할 만하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얘는요, 수소계요, 헬륨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소일까요, 헬륨일까요? 네, 다 맞췄죠? 다 수소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왜냐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원자 번호가 1번, 즉 양성자 수가 하나면 무조건 수소예요. 양성자가 2개 되는 순간은 원자 번호가 그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니까 헬륨이 되죠. 지금 보시니까 이 빨간색이 다 양성자인데요. 그래서 양성자가 이렇게 6개가 있었을 때 양성자 2개가 충돌을 하면서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수소는 수소야. 근데 그러면 앞에 본 수소 원자핵하고 똑같아?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 인데 얘는 지금 두 번째는 양성자랑 중성자 하나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원래 양성자는 P라고 하고 중성자는 N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가지고 똑같은 수소가 아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수소를 아까 기호로 나타내보면 수소 1인데 양성자는 하나인데 중성자가 하나 생기면서 질량이 2배가 돼서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읽을 때 중수소라고 해요. 무겁다는 얘기죠. 중수소. 그래서 이 중수소를 만들고, 수소 2개가 충돌하면서 하나는 중성자가 되어 중수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수소 하나가 또 충돌을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그냥 수소 원자핵이 충돌을 하면 여기에 그냥 양성자가 붙어. 아까 만들어졌던 중수소에 이렇게 있었던 중수소에 얘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양성자가 몇 개예요? 2개 됐죠. 그럼 여기서는 수소가 아니라 헬륨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헬륨 같은 경우는 보통 상태에서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그리고 전자가 2개가 되는 게 헬륨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중성자가 하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얘는 원래는 헬륨 4, 이게 정상의 상태의 헬륨인데, 이럴 때는 헬륨 양성자는 2개지만 그 질량이 3개야. 그래가지고 헬륨 3이라고 해요. 헬륨 3이라고 해요. 헬륨 3. 그래서 3헬륨이 되고, 그래서 똑같은 과정으로 이 양성자 2개가 양성자 중성자가 되면서 중수소가 되고, 얘는 뭐 수소 H11이었으면 H12가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또 양성자가 하나 붙으면서 여기서 양성자는 즉 수소 원자핵이랑 똑같은 거죠.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가 있으면 수소 원자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서 묶였다 그러면 이건 수소가 되지만, 전자 떼버린 애를 원자핵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됐을 때 또 부딪히게 됐을 때 중수소에서 양성자가 하나 붙어버리니까 헬륨이 됐죠. 근데 헬륨인데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보편적인 헬륨이 아니고 질량이 3인 헬륨이 되죠. 헬륨 3. 그래서 얘네가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은 양성자 하나, 둘, 셋, 4개고 중성자 2개니까 이렇게 돼요. 양성자 하나, 둘, 셋, 4개고 중성자가 2개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얘네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수소 원자핵은 하나씩, 양성자가 하나씩 빠져나와. 그래서 이렇게 정상 상태인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인 헬륨이니까 쓸 때 헬륨, 보통의 헬륨이니까 그냥 헬륨이라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되고, 헬륨 하나랑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 양성자 하나랑 양성자 하나가 따로 튀어나와. 그래서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냐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 이유예요. 원래는요 수소 원자핵이 몇 개가 결합을 했냐면, 보이죠? 원래는 수소 원자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죠. 6개의 수소 원자핵이 있었는데 부딪히는 과정에서 결국은 헬륨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죠? 6개의 수소가 헬륨을 만들어내고 2개의 수소 원자핵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총 얘네 두 개는 반응을 그냥 촉진했다가 결국은 지들끼리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총 반응에 참여한 애는 이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든다라고 해서 이런 과정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한다. 근데 사실은 수소 원자핵 6개가 반응을 해서 결국 헬륨 하나랑 수소 원자핵 2개로 나누어지면서 4개가 하나의 헬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핵융합. 합쳐서 더 무거운 원자 분호가 더 큰 애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확인 문제 한번 보시면 아래쪽에 있죠. 태양 에너지는 수소 원자핵이 뭉쳐서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이거는 핵융합 반응이죠. 융합 반응으로 생성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야, 근데 조금 선생님이 막 오랜만에 패드를 써가면서 필기를 해가면서 막 이거 넘겨가면서 했더니 정신없지 않았죠? 네, 중요한 것은 수소 2개가 만나서 중수소가 되고 H11이었는데 1, 2인 중수소가 되고 그 후에 헬륨 3이 된다. 예, 그래서 3이 됐다가 나중에 헬륨 4. 예, 원래 보통의 헬륨을 만들어낸다. 지금의 이 헬륨. 그래서 수소 사실은 총은 하나씩 빠져나왔기 때문에 4개가 결합해서 헬륨 하나와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라고 했다. 이게 핵융합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방금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수소 핵융합이란 말이야. 결국은 태양은 내부에 수소를 태워서 이 수소를 헬륨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아까 다시 생각해보자. 수소 4개의 수소가 이건 안 써도 되죠.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헬륨 하나를 만드는데 도대체 에너지가 왜 오느냐, 아니 그냥 수소가 헬륨 되는데 에너지가 왜 생겼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해보기 292쪽이죠. 예, 229쪽에 해보기를 한번 보시면 헬륨 원자핵은 아까도 말했지만 양성자 2개, 프로톤하고 뉴트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림은 헬륨 원자핵의 질량과 헬륨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합을 비교하는 모습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헬륨 원자핵은요, 아까 말했지만 양성자 2개, 중성자가 2개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을 합해보면 4.0015 U라고 하는 거는 질량의 단위예요. 아주 작은 질량의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원자나 질량, 아니 분자 같이. 그랬을 때 옆에 보시면 양성자의 질량은 1.0073이고 중성자가 1.0087으로 조금 더 무겁죠. 그랬을 때 헬륨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총 질량을 구하시오 했어. 양성자의 질량 구해봐. 뭐야, 더하면 2개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계산하시면 2.0146 이거죠. 2개니까 6, 14니까 얘 2개면 1.017 14니까 7이죠. 야, 이거 니들이 계산해봐도 알 수 있죠? 2개니까 이렇게 뭐 더하든지 곱하든지 8, 7 더하면 4, 8, 2, 16, 17, 1 올라가니까 0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란 말이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의 총 질량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얘네들을 또 더해야 되죠. 그러면 얼마야? 0, 1 올라가고 2, 1 올라가고 3, 그러면 0 하면은 4. 아유, 여기 2죠. I'm sorry. 네, 2죠. 네, 4. 그럼 뭐야? 4.0320. 어이? 야, 이상하잖아. 여기 헬륨 원자핵의 질량 자체가 4.0015였는데 이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을 합하면 4.036. 이게 원래 같아야 되니까 같아야 되는데 얘네가 무겁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까? 당연히 이쪽으로 기울겠죠. 무거운 쪽으로. 예,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합을 구한 거고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무거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쓰세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보니까 다시 봐보면 여기 보면 처음에 여기 질량이 헬륨 원자핵은 4.0015였고 헬륨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는 4.0320이었죠. 그럼 빼보자. 5, 0, 2 되니까 2, 0, 0 이렇게 됐니? 맞아요? 아니죠. 3에서 1 안 없어지니까 3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더 적단 얘기야. 누구야? 헬륨 원자핵 양성자 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한 형태인 이 헬륨 원자핵하고 양성자 2개 따로야. 중성자 2개 얘네를 가진 값 중에는 얘가 더 크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가 합쳐져서 얘를 만들어줬을 때 질량이 이만큼 요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우리 해보기 밑에 보시면 헬륨 원자핵은 질량 4.0015 그리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합은 4.0320으로 입자의 질량이 총 질량이 얘보다 작다. 거기다 한번 써볼까? 어떻게 쓰냐면 헬륨 원자핵 4.0015 U 그 다음에 양성자 2개 더하기 중성자 2개 얘는 4.0320U 해서 얘가 더 크다. 이때 차이 나는 요 차이가 얼마가 차이가 난다? 네, 0.0305U 만큼이 차이 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가 될 때는 요만큼이 줄어들었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질량 자체가 줄어졌잖아. 얘가 얘를 만들면서 질량 자체가 줄어든 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질량 결손. 결손 없어졌다는 얘기죠. 질량 결손. 그러니까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 각각을 합한 거랑 원자핵 자체의 질량이 결손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질량이 있잖아. 없어지면 안 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아는데 우리가 없어지거나 생겨나면 안 돼. 질량이 줄었어. 그래서 질량 결손이 있었으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공식으로 만들었죠. 우리 다 아는데 E는 mc의 제곱, mc2가 아니라 E는 mc의 제곱. 아인슈타인 이런 법칙을 했죠. 무슨 말이냐면 E는 에너지고요. M은요 질량이죠. 질량 곱하기 C는 뭐냐? 빛의 속도예요. 광속.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라고 하는데 빛의 속도는 어차피 주어진 값이야. 지구상에서 아니 우주에서도 마찬가지고 빛이 뭐 휘어지거나 하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빛의 속도가 다 일정해. 근데 이 빛의 속도는 뭐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빛의 속도가 주어졌을 때 질량을 알면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즉 우리 질량이 방금 결손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질량을 델타 M이라고도 해. 델타 M이라고 하는데 델타는 너희들 다 알겠죠?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얼마나 증감했는지 변화량.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따라서 얘 뭐라고 했냐면 아인슈타인이 E는 델타 mc의 제곱이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줄어든 질량만큼의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나온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92쪽 아래에 이거 한번 써주시면 292쪽 아래가 아니라 293쪽 위죠. 293쪽에서 페이지 293쪽 보시면 위에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E는 mc의 제곱에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 E는 mc의 제곱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감소한 질량이 델타 m이라면 델타 m이라는 거 델타는 변화량이라고 한번 써주시고 그래서 그 감소한 거에 해당하는 것은 E는 델타 mc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밑에 델타 mc의 제곱 밑에 줄에 보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과정에서 수소의 핵융합으로 헬륨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그 뒤에 밑줄 칠게요. 감소한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질량이 줄었는데 그게 에너지로 변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밑줄 치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감소한 질량에 해당하는 밑줄 치는 거야. 해당하는
어쩌고 저쩌고 에너지가 방출된다. 거기에 밑줄 치시고 밑에다 써주세요. 뭐라고 쓰냐?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등가 같은 값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변환이 되는 거야.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도 배웠고 질량 보존도 법칙도 배웠는데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의하면 결국 질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고 에너지가 줄어들면 그만큼 질량이 생긴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밑줄 치시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돼서 에너지 순환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원리 아까도 말했죠.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 여기만 쓰세요. 질량 결손이 일어나서 그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 줄어든 질량만큼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자료실에 한번 보시면요. 293쪽 아래 자료실. 이 자료실에는 요거는 아니고 이 293쪽 자료실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선생님 저번에 말했지만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핵 분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키는데 핵 융합을 하려면 태양처럼 고온이야. 1000만 켈빈, 최소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기가 힘들어서 우리는 이 핵융합 발전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핵융합 발전은 바닷물에 풍부한 중수소 자료실 보시면 293쪽이죠. 자료실에 보시면 풍부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쓴다고 써 있는데 중수소는 아까 말했죠. 수소는 원래 H11인데 중수소는 좀 무거워서 이거고 삼중수소는 H13야. 무슨 말이냐면 수소는 무조건 양성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예, 프로톤이라고 쓸게요. 그런데 양성자 하나에 중수소는 2라는 것은 중성자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얘 지금 삼중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인 걸 봐서 양성자는 하나지만 무게가 3인 걸 봐서 중성자가 2개 붙었다는 얘기야. 더 무거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인데 바닷속에는 이렇게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많이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태양처럼 고온의 상태를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얘네를 합치기 위해서는 얘네를 합쳐주기 위해서는 아주 초고온의 상태가 필요하더라. 네, 상태로 만들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장이나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하는 핵융합로라고 하거든요. 핵융합 발전을 하는 그 원자로처럼 핵융합로 안을 초고온으로 해서 1억 켈빈 이상으로 가열해야 1억 켈빈이죠. 이상으로 가열해야 플라즈마 형태가 돼요. 이제 지구상에서 지구의 같은 압력과 온도의 조건에서. 그런 다음에 핵융합을 할 때는 밑에 그림만 봐줄게요. 어떻게 하냐.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한다는데 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2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했는데 얘네가 충돌을 해요. 그럼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양성자는 지금 보니까 2개가 있죠. 그래서 양성자는 2개가 있고 중성자가 지금 하나, 둘, 3개니까 3개가 붙어있다가 이런 형태는 잘 없어. 말이 안 되거든.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중성자가 하나가 탈출해. 나는 여기에 못 있겠어. 그러면은 얘네만 남겠지. 탈출했으니까. 그래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되는 얘가 뭐가 되겠어. 그러면 헬륨 원자 핵이 됐지. 결국은 얘네도 뭘 이용한 거냐면 수소를 이용한 거야. 근데 중수소와 삼중수소처럼 일어나면서 여기서 뭐가 발생을 하냐.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죠. 손실된 질량만큼, 질량 결손만큼 해서 이거는 그냥 너무 중요한 건 아니고 알아도 돼. 핵융합 반응에서는 수소 원자 핵 6개가 부딪히면서 중수소가 됐다가 헬륨 3이 됐다가 헬륨이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해서 헬륨을 만든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론에 대한 아까 학습 목표 1, 2를 다 한 거예요. 학습 목표 1은 그러니까 핵 융합 반응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느냐. 학습 목표 2는 그래서 질량 결손이 일어났을 때 이 질량만큼 에너지가 2는 mc의 제곱으로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마지막에 이제 94쪽, 294쪽에는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순환에 대해서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지구상에는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나는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일으키는 에너지 순환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 자 가는 대기와 헬수의 순환이고 나는 탄소의 순환 두 개 다 중요하거든요. 대기와 헬수의 순환은 뭐 흔히들 잘 알고 있고 탄소도 지구상에서는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외계로 가거나 외계에서 유입된 탄소가 없기 때문에 그 양이 보존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대기와 헬수의 순환을 볼게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조금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림을 좀 그려주고 싶다. 여기 한번 볼게. 여기에다 그려줄까? 알아보기 쉽게. 자, 여기 극하고 적도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여기가 적도 똑같이 위로 갈수록 극이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에너지량에 대해서 표시를 하면 이쪽은 위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야 에너지가 라고 얘기하면 일단 빨간색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도하고 극에서 어디서 더 많죠? 당연히 극에서 제일 적고 적도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기 파란색에 해당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디서 제일 많을까요? 네, 애들이 꼭 반대로 생각해서 태양 복사는 적도에서 많았으니까 지구 복사는 극에서 많지 않을까? 아니에요. 지구 복사는요, 지구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받은 곳에서 많이 내보내죠. 태양 복사처럼 적도에서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 양이 태양 복사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크지 않아. 태양 복사는 극에서는 이렇게 작고 적도에서 이렇게 커지는 값이라면 그 지구 복사 같은 경우에는 적도에서 크지만 이 차이가 거의 미미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하냐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여기가 더 많긴 하지만 여기가 더 적고 여기가 많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적도에서 중위도 어느 지점까지는 한번 지우고 그려줘도 될까요? 너무 허접해서. 네. 이렇게 적도에서 끊어서 수업하기 싫어서 틀리는데 계속 그냥 이어서 하고 있어요. 알아듣고 있죠? 네, 이렇게 됐을 때 극에서가 적고 지구 복사도 적도에서가 더 많아. 그럼 태양 복사는 이보다 훨씬 극에서가 적고 나 왜 이렇게 잘 못 그리죠? 사실 얘를 세워놓고 그리는데 지금 이 옆에 있는 지구본처럼 그리느라고 이렇게 차이가 크면 극단적으로 얘는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난다 해서 여기 중위도 어느 지점에서는 받는 받는 태양 복사랑 내보내는 지구 복사가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도에서 이 중위도까지는 이렇게 태양 복사량이 더 많아. 그럼 내보내는 것보다 받아지는 게 더 많잖아. 태양 복사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시점에서는 에너지가 과잉했다, 넘친다. 왜? 내보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라고 하고 이 중위도에서부터 이 극지방 여기까지는 지구 복사가 더 많아. 이렇게 태양 복사가 지구 복사보다 더 적어. 받아들여지는 게 적다 보니까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거는 에너지 부족이라고 해. 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과잉이고 여기가 부족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적도는 계속 더워져야 돼. 에너지가 계속 점점 맨날 과잉이고 극지방은 맨날 부족일 테니까 그러면은 항상 적도는 점점 온도 올라가고 극지방은 점점 내려서 수천 년이 지나면서 완전 차이가 많이 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죠. 실제 지구에서는 적도의 평균 기온하고 극지방의 평균 기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돼요. 물론 온난화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는 건 있지만 그거는 특이사항이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평상시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네가 저기를 맞추고 있죠. 레벨을. 그 말은 뭐냐면 이 과잉되는 남는 에너지를 이렇게 대기와 해수가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데 앞에서 헤들리 순환, 뭐 페렐 순환, 극순환 이런 것도 배웠을 테고 해류도 배웠을 텐데 이런 해류와 대기의 순환을 통해서 이동해 준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탄소의 순환인데 탄소 같은 경우도 형태를 바꾸면서 지구상에서 순환해요.
보시면요, 태양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죠. CO2를 가지고 이렇게 식물체 내에 광합성을 하면 여기에 있는 탄소죠. 탄소 어떻게 순환하냐면 여기서 포도당을 만들죠. 네, C6H12O6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 탄소를 변해. 그런 다음에 얘가 죽으면 또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서 화석연료가 되는데, 이때는 뭐 CH 뭐 메테인 같은 거 CH 아니 메테인 같이 CH4 이렇게 뭐 C랑 H의 화합물의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의 화석연료가 있지만 C와 H의 화합물의 형태, 여기에 있는 탄소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캐서 연소를 시키게 되면 이 탄소가 대기 중에 다시 CO2의 형태로 가죠. 즉 뭐냐면 형태는 바뀌지만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이런 탄소들이 계속 지구상에 돌고 있더라라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 나에서 태양 에너지의 순환 과정을 생각해보자,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이야기 안 하고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보실게요. 지구에서는 위도별로 입산한 태양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 에너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어디에서 어디냐면 저위도에서 고위도 지방으로 대기와 해수가 이동시켜주죠. 저위도가 적도적이죠. 위도 0도가 적도니까, 극지방의 위도 90도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물과 뭐 바람과 이런 걸로 순환을 해줘서 에너지를 균형을 맞춰준다라고 알면 되고요. 또 탄소도 마찬가지인데, 태양 에너지에서 탄소는 다양한 형태로 순환을 하죠. 그래서 포도당, 그 다음에 뭐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석회암, 탄산칼슘이죠.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구에서 에너지 순환을 보시면 첫 번째 그 해보기 밑에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의 근원이 태양 에너지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태양 에너지 밑줄 치세요. 태양 에너지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뭐야?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의 근원이죠.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될 때 위도별로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와 방출한 지구 에너지엔 차이가 있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순환한다? 네,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대기와 해수가 순환에 밑줄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불균형 상태를 해소시켜 주는 거고요. 이때 대기와 해수, 태양 에너지는 이제 대기와 해수에 흡수되고, 그래서 이 대기에서 흡수되면 물이 증발, 구름이 생성, 이런 거 뭐냐면 기상현상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대기하에서 순환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기상현상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와 눈이 기상현상에 의해서 내리잖아. 근데 포텐셜 에너지 밑줄 쳐주세요. 이게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태양의 열 에너지가 또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열 때문에 바람이 분다는 얘기죠. 바람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다 전환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 밑줄 쳐주세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의 기상현상 일으키는 거, 포텐셜 에너지, 바람의 운동 에너지, 결국은 전기 에너지까지 전환이 된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존재하는 탄소는 두 번째 탄소의 순환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존재하는 탄소는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게 탄소 순환이에요. 탄소 순환. 이때 광합성 동그라미. 이때 광합성 동그라미하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광합성 동그라미하고 그 밑에 줄에 포도당 이렇게 해서 화살표죠. 이렇게 그 광합성으로 포도당으로 저장해. 광합성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것은 결국은 화학 에너지로 저장해야겠다는 얘기야. 빛에너지를. 그래서 생명체 호흡을 통해 포도당 같은 양분을 분해하면 생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의 형태가 바뀐 거죠. 태양의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의 양분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이 포도당을 태우면 다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로 나오는 거니까 이 빛 에너지가 결국은 생활 에너지를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체 295쪽에 생물체의 유해가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통한 포도당, 양분, 유기 양분을 만들거나 아니면 화석연료. 그래서 이 화석연료가 버스나 자동차의 연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또 배출돼. 그럼 이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가면서 또 탄소를 매개로 해서 또 광합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순환이 된다 라는 얘기죠. 이외에도 태양에너지는 태양 전지에 의해 직접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태양에너지,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 열에너지, 소리에너지, 운동에너지, 그러니까 결국은 태양에너지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러면 넘어가셔서 여기 그림만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너무 쉽겠죠. 어떻게 되냐, 여기 태양에너지가 있는데 태양에너지가 열에너지,
열 나가지고 열이 나면 이제 어디는 따뜻하고 어디는 덜 따뜻하니까 고기압과 저기압이 발달해서 비구름 바람이 되고 이건 운동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 또 비가 내리면 포텐셜 에너지 내려가지고 가둬진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이 운동 에너지 풍차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사용하고 태양 에너지가 빛 에너지의 형태여서 이렇게 태양 전지판으로 오면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또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서 포도당을 만들면 이 포도당이 다시 화석연료 매몰되면서 만들고 이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운동에너지를 이렇게 전환을 시킨다. 결국은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이거 2번 단원을 확인하는 건데 2번 단원에 아까도 말했지만 크게 3개 수소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질량 결손,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배우고 크게 어렵거나 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핵이 뭉쳐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소 핵 융합이죠. 수소가 융합돼서 헬륨을 만드는 거 반응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의 합과 원자핵의 질량 차이. 그러니까 입자들의 양성자 2개 뭐 이거 중성자 2개의 합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 차이를 질량 결손이라고 하죠. 네, 다 대답하네요. 왠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의 소리가 들리나 봐요. 지구의 에너지 순환의 대부분은 에너지 근원인 뭐가 다양한 형태의 무슨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 3가지가 학습 목표였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 태양 에너지가 직접 전환되어 사용되는 사례와 전환되어 축적되는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설명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직접 전환되는 사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였죠? 태양전지. 빛 에너지 자체가 전지판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네, 태양전지. 그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직접적인 에너지 전환은 네. 물의 순환? 이것도 직접이라고 할 수 있죠. 물이 뜨거워져서 열을 받아서 돌고 비가 되고 강수를 흐리고 어쩌고저쩌고 왜 이러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런데 축적돼서 사용된 얘는 오랫동안 축적된 거는 제일 생각나는 게 화석연료죠. 긴 시간 동안 태양에너지가 태양에너지로 만들어진 광합성에 의한 유기물들이 축적돼서 오래 뭉근하게 오래오래 지속이 되면서 화석연료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있는 자원이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되게 많네. 네, 여기 보시면 직접 전환되는 거는 태양 전지이다.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도 있고, 그 다음에 조수는 뭐야? 밀물 썰물 말하는 거죠. 물의 순환 이런 애도 직접적인 거고, 화석연료는 간접적인 거다. 썼으니까 넘어가고, 태양에너지가 건축, 채광, 농업, 살균에 사용되는 예를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뭐 건축에는 대표적으로 건물은 태양에너지를 잘 받기 위해 남향으로 짓는다. 채광 빛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연 채광이 항상 좋다고 해서 채광이 좋도록 건축에 방금 말했듯이 남향으로 짓던지 아니면 위에 이렇게 유리를 천정에다가 통유리를 한다든지 이런 채광에도 태양에너지를, 그러니까 사람들도 광합성을 해야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자연 채광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하고요. 그 인공적인 전등보다. 근데 농협에는 뭐 비닐하우스에 태양 열을 가다 놓고 따뜻하게 1년 내내 키울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살균은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에서는 페트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태양빛을 오래 쐬죠. 그러면 이게 마실 물이 된다. 이런 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태양에너지의 전환이고요. 마지막, 현재 핵융합 발전 기술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핵융합 장치를 조사하고, 조사는 할 시간이 없고 못하니까 나중에 얘기하는데 K스타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거든. K스타.
나중에 너희들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스타는 별을 얘기하잖아요. 태양계의 유일한 별이 태양이잖아. 이게 코리아의 K거든요. 코리아에서 만드는 K스타 같은 장치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뭐 핵 융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나중에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이렇게 딱 종이 날 때 시작해서 딱 종이 날 때까지 끝을 냈는지 몰라요. 이렇게 길게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3단원을 들어주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네, 이번 단원이 어렵지 않으니까 꼭 숙지해서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도 안 보이고 장시간 선생님 혼자 떠들어서 너무너무 졸렸을 거 이해하는데 얼굴이라도 봐야지. 자고 있니? 물어봤을 텐데 지겨운데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